안녕하세요. 일본반은 팩트TV입니다. 빅맥 지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빅맥의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것으로 그 나라의 물가와 경제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한때는 엔고와 경제 버블로 인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쇼핑하던 일본이 지금은 빅맥 지수에서 하위권으로 거론되자 옛날이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 기사를 보자면 2021년 7월 조사에서 일본은 57개국 중 32위로 390엔, 1위 스위스 793엔의 반값으로 미국과 유럽, 한국에 밀려 현재 속도라면 중국에 근소한 차이지만 아래에 위치한다. 일본보다 싼 지역은 아시아 국가와 남미, 러시아, 중동, 동유럽 국가로 지수가 그 나라의 경제력을 나타낸다면 일본은 이제 세계 하위권이라는 말이다. 세계 각국 구매력 1인당 GDP에서 일본은 30위지만 햄버거 가격 하나로만 봐서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은 부자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치안이 좋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이것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하는 단골 대사인데 최근에는 거기에 새로운 평가가 더해 일본 제품은 품질이 좋은 데다 싸서 좋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말들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긴자 쇼핑거리에서 큰 가방을 들고 중국인들이 일본 제품을 싹쓸이하는 모습은 버블 시절 유럽 쇼핑 투어에 갔던 일본인을 방불케 했다. 일본의 경제력이 떨어지는 동안 세계 각국의 경제력이 상승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과거 일본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됐다. 1억 중산층이라고 하는 일본이지만 이렇게까지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게 현실이라 이 격차를 바로잡고 전체 임금을 끌어올려 소비를 높여 나가지 않으면 이 부정적인 사이클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기사를 마칩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이럴 류의 기사가 나오면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등등 부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이제는 일본의 민낯이 철저히 까발리면서 숫자로 된 팩트를 눈앞에 보게 되자 수긍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435엔이라 도표에 나왔습니다. 특히나 해외에 나가봤던 사람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얘기하고 일본의 정체와 세태를 몸소 체험하며 더 이상 예전의 일본이 아님을 느끼고 있네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 짐 로저스가 했던 말처럼 일본이 망해가고 있어서 어디까지 망가질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 반응 함께 보시죠. 1년에 몇 번이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일본인이 가난하게 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 물가가 비싼 유럽으로 여행 갈 수도 없으며 홍콩, 싱가포르 등도 물가가 놀랄 정도로 비싸다. 아직 물가가 싼 아시아권은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가득하다. 아시아권 현지인들에게 돈을 쓰지 않는 가난한 일본인들보다 한국인과 중국인을 윗등급으로 간주하고 환영하고 있다. 이제 일본은 물가가 싼 가난한 나라가 됐다. 일본 안에서만 생활하면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완전히 동감이다. 동남아시아의 기념품 가게에서 일본인은 인색하고 돈이 없다는 말을 들었었다. 이제 태국과 말레이시아 거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일본인이 가난하게 보인다. 이건 세계로 나가보지 않으면 진짜로 실감할 수 없다. 맞아. 아주 가난하게 됐다는 것과 가끔 일본에 귀국하면 진짜 어딜 가도 무인투성이 아이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한다. 영어를 할 수 없어도 외국에 가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섬나라 환경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일본이 경제력이 있던 기간을 길게 보낸 세대는 외국 물가가 그렇게 오른 것에 눈치도 못 채고 일본이 전혀 따라가지 않을 것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코로나 전 일본의 외국인 여행객이 급증한 것도 일본의 물가가 싼 측면이 큰데 그것에 대한 인식도 없고 100% 일본의 매력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3년 전 발리에 갔을 때 같은 걸 느꼈다. 일본은 위험하다. 이대로 가면 동남아 이하가 될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런 말 누가 믿냐 매는 최강이다. 라고 비웃음 당했다. 일본인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애니 최강이라는 전설을 믿고 있다. 해외 가보면 일본이 싸다고 뼈저리게 느끼지. 중국을 가봐도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느낀다. 해외에 가지 않는 일본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그다지 신경 쓰이지도 않을 테지만 말야. 마찬가지로 가끔 일본으로 귀국하면 공공 건물이 낡고 더럽고 구역질 나올 것 같아. 공항이나 주민센터나 공원이나 마찬가지. 길을 걷고 있는 건 노인들뿐. 모든 기득권층이 중년이나 노인들 보호 고용하는 정책 때문 선거도 대다수의 노인들밖에 투표하지 않으니 일본은 침몰하는 길밖에 없다. 태국에서 메뉴표에 영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있는데 일본어가 없어서 놀랐다. 덧붙여서 20년 전에 태국에서 청녀가 일본어로 말하는 건 당연했다. 전쟁에서 대패하고 원포까지 맞은 나라가 수십 년 후 경제 대국으로 세계 2위까지 올라가자 일본은 대단하다고 아시아 국가들이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인인 한국인의 아버지 세대들은 일본에게 배워야 한다고 했던 게 사실이다. 중국 한국의 40세 전후에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건 부모들이 일본은 미래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본어를 공부하라고 시키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1990년대 관광지에는 일본어 데스크나 일본어 책자는 당연하게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몇 주간 어슬렁거리며 놀러 나갔다. 일본어 버전의 팜플렛은 어디로 갔는지 당시 일본인들이 놀던 백패커도 방문해 봤더니 성수기인데도 일본인은 한 명도 없어서 놀랐다. 현지 물가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여전히 쌌고 당시보다 배 이상 가격이 오른 제품도 있었다. GDP 성장률이 2배 이상이니 어쩔 수 없지만 말야. 아무리 청년층이 선거에 참여하더라도 쓸모가 없다. 성인 일본 국민이 모두 선거에 참여해도 인구가 많은 노인표가 강하다. 정치권에서는 청년 한 표든 노인 한 표든 한 표는 한 표. 그렇게 되면 표를 갖고 쉽게 노인 우대가 이어진다. 이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될 일이야. 물론 노인의 비율은 높지만 노인이 100% 선거에 참여한다는 건 아니다. 오히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해 그런 노인은 선거하러 나가지 않을 것이다. 청년층은 선거하러 가봤자 필요가 없다든가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개선하고 100%에 가까운 투표율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불평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 아마 100%에 가까운 청년들이 투표를 하면 지금의 노인층보다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의 투표율도 몸 상태가 안 좋아 투표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마도 50% 있을까 없을까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도 자동차와 전자제품, 스마트폰 등 예전에 비해 비싸지고 사기도 어려워졌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비싼 건 부유층 밖에 살 수 없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닐까. 스마트폰은 해외에서는 저렴한 쇼핑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나에는 쉽게 교체할 수 없는 대용품이다. 정확히 말하면 빈곤은 빈곤이라도 상대적 빈곤이다. 딱히 절대적으로 봐도 10년, 20년 전보다 생활 수준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해외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미국은 상위 1%가 전체 부의 35%를 가지고 있고 하위 50%는 겨우 4%밖에 없는 초격차 사회. 하지만 평균으로 하면 상위 1%가 엉망인 평균을 끌어올려서 평균적을 맞춰주니 착각을 하게 한다. 이건 세계적인 현상으로 국가가 자동으로 국민들 소득을 올려준다는 건 세계화된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모두들 이동이 자유인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미국 어디라도 갈 수 있잖아. 능력이 낮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저소득이겠지만 세금이 오르고 전기료도 올라 음식도 올라 연간 100만 원 이상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 따위는 이제 없다. 자민당은 단 6, 7년 만에 일본을 삼류 국가로 밀어넣고 일본을 빈곤화시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긴축 재정을 진행해서 이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은 엉망이 되었다. 생각에 멈춘 국민이야말로 외국 정치인을 정치권에 보내 악몽을 낳게 한 원흉이다. 이렇게까지 애니 싸졌다면 아시아에 뿌려댔던 생산 공장을 일본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건 어때? 제조업은 고용 인원이 많고 국민 소득 평준화에 기여하기 쉽다. 옛날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기업이 외국에 뿌리던 공장을 일본으로 들여오기 전에 이번에 대만 기업이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주던데 근데 최신 사양 제품 제조 시설이 아니야. 현재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대만이야말로 잘 알고 있다. 지금 일본인 평균 연령은 50세, 1980년은 평균 나이 34세였다. 옛날에 일본과 달리 이제 고위기든 좌익이든 노인 투성이 나라니까 인구에 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이 적다. 아시아 생산 거점을 국내로 가지고 온다고 해도 일손 부족이 심화될 뿐. 나는 반도체 업계에 일하는데 대만의 반도체 공장 운영자도 연봉 1억 원 이상, 엔지니어들은 2억 원이다. 지금은 일본의 공장을 지을 장점이 있는 것이다. 싼 인건비와 엔화 약세, 입장 역전이란 말이다. 아시아 신흥국의 인건비가 정말로 일본 수준으로 되면 하지 말라도 기업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공장이 일본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TSMC가 일본에 공장을 만드는 건 한반도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위험 회피라고 생각하면 알기 쉬울 것이다. 원래 지금의 젊은 일본인들 중에 아둥바둥 일하며 고수입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한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한 소득으로 적당히 살고 있다. 최신 제품이 아니어도 중고나 중국과 베트남 업체의 저렴한 상품으로도 만족. 취미는 스마트폰, PC, 게임, 인터넷 동영상, 해외여행도 흥미가 없는 사람이 많고 본인 수입에 맞춰서 하는 생활을 좋아한다. 쇠퇴했다거나 가난해졌다고 말하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걸 선택했다고 추측한다.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 침체지만 이제 와서 변하는 건 없다고 말하며 포기하는 분위기도 강하다. N이 너무 싸다. 다른 사람이 말한 대로 대만 반도체 기업이 일본에 공장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도 금리는 올리지도 못하고 계속 완화하는 것으로만 경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점점 일본이 저렴해지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데 생활은 괴로워져만 가고 해결책은 있는 건지? 동남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 알고 있어? 아시아 국가는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해지고 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가 최고급 가게다. 공장 라인 작업자가 부담 없이 들어갈 가게가 아니다. 저 나라 사람들은 그다지 저금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고급 상점에서도 식사를 하거나 하지만 평소에 점심은 1,000원, 2,000원 정도다. 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국제 경쟁력으로 보면 IT 분야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부품 등 외국에서 사게 된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기술력까지 지게 된다면 살아갈 길이 막히게 되는 거다. 신상품을 개발할 때 다양한 물품들의 구성 부품을 주문한다. 10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었다.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에서 미세한 세공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졌다. 기술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게 지금 이렇게 큰일이 됐다. 반도체는 정말 큰일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너무 부족해서 세계의 도요타라고 불리던 회사에서조차 생산 라인을 정지했고 스바루도 라인 중지하고 있으니까 질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지고 있다. 가전 쪽도 반도체를 구할 수 없어서 어려워지고 있고 아무튼 인터넷조차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수상한 경영자들이 이런 걸 알 무렵에는 너무 늦다. 예전에는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듣지 않는다. 기술도 낙후하기 시작하고 있다. 글로벌인지 인플레이션 대책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 공장 진출을 너무 많이 해서 기술이 유출돼 버렸다. 자업자득이야. 얼마 전 동남아 가보니 값싼 싸구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도 않아져서 오히려 일본보다 비싼 것도 있었다. 택시 또는 이동수단만큼은 일본이 비싸다. 30년 경제가 침체하는 나라라서 이렇게 된다면 다른 나라에게 뒤처지게 되는 건가? 해외에 있다가 일본에 귀국하면 일본의 외식 요금이 엄청 싸게 느껴진다. 경영을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의 값싼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니 임금이 오르려고 하면 찍어 누르니 싼 게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에는 대가가 필요하지만 일본의 경우 의료는 저렴한 가격에 고급 의료비도 저렴하게 되어 있다 보니 부자와 노인을 위한 시스템으로 왜곡되어 보인다. 임금이 싸면 일을 안 한다는 노동자의 감각과 서비스에는 돈을 받는 감각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높은 연봉을 요구하고 직업을 바꾸고 싶어도 장애물이 너무 높아 유동성이 없고 일손 부족 업계에 사람이 흘러들기도 어렵다. 근로자가 시간을 판다는 감각으로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 고용 비용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항상 일회용으로 취급받는다. 안정적인 직업이 월급이 높고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가 시급이 낮은 것은 잘못됐다. 비정규직을 시간당 2만 원 이상으로 결정하면 기업은 빠짐없이 정규직화 시킬 거다. 30년 전부터 직장인의 연봉은 옆걸음하며 조금씩 내려왔다. 다른 나라는 성장하고 있는데 일본만 성장하지 않는다. 아시아 나라들이 일본으로 여행 오는 건 서비스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싸기 때문이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오랫동안 정권을 쥐어온 자민당에게는 일본을 성장시킬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노인이 노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문제. 실버 민주주의를 고쳐야 한다. 18세 미만은 선거권이 없도록 하고 65세 이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없애는 이런 황당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청년층들을 위한 정치가 시작되어 젊은 층들도 의욕이 솟아난다. 하지만 그런 거 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지. 지금 국내 기업 경영자는 월급 사장이 대부분이다. 기업 정신도 없고 고속 승진으로 올라온 사장이니까 지키는 건 해도 공격적인 것은 하지 않는다. 내부 유보금 확보에 필사적으로 직원들의 복지 환원은 2차도 아닌 5차 문제. 이해 관계자에게는 열심히 환원하면서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회사인지 존재 이해 자체가 이상하다. 그런 일본이 다시 재부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기업 방어만으로는 점차 상황이 악화되는데 내부 유보금을 모아서 저축만 하게 되면 외국의 대머리 독수리 펀드에게 인수되어 끝나버리겠지. 전문 경영자도 너무 심하다. 자기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만 실적이 오르면 좋아서 비용 절감을 연발하고 그만둔 뒤에 남는 건 잿더미뿐. 선택과 집중으로 실적을 올린 곳은 모두 망해갔다.
나 미국에 거주. 현재 이곳에서는 빅맥 2개의 6불이다. 프로모션이지만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20여 년 전과 비교하면 빅맥의 크기가 20% 정도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가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연수입 1억 4천만 원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하고 있다. 일본인의 평균이 4,330만. 이것이 현실. 싼 게 좋다고 하는 건 그만두자. 단순히 국력이 없어진 거야. 소비세 올린 것도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것. 지금 시대는 IT 수준의 높이가 국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제조업은 그 이름대로 물건을 가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재료의 조달이나 가공시설과 가공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같은 게 힘들지만 프로그래밍은 컴퓨터일 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일도 가능하다. 그래서 후진국 사람에게도 기회는 있고 그렇다고 선진국 사람들도 손 놓고 앉아있지 않는다. 일본은 정중하게 물건을 만들고 한때 전 세계를 석권했지만 컴퓨터 시대에 들어와 IT 후진국이라고 야유받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창의성이 없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엔화 약세 유도를 한 탓도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에게 나타난 경쟁력이 없어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 게 이런 빅맥 지수로 나타나고 있는 거겠지. 일본은 선진국에서 탈락하고 후진국이 되어버렸다. 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인은 적을 것이다. 앞으로 일본인은 해외에 객지벌이 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외국 자본이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 경제를 해외 자본이 좌지우지하게 돼버릴 것이다. 대응 수단은 없는 것인지 나는 독신으로 아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현상 유지는 된다고 생각된다. 우선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해야 하는데 의식 낮은 사람들 투성이라서 일본의 제거는 불가능하겠지. 지금 필리핀에서 은거의 몸이지만 일본의 물가가 실질적으로 정말 싼 것은 실감한다. 특히 외식이나 식품 관련 그 정도의 품질의 그 가격은 세계 어디를 가도 좀처럼 없다. 외국엔 저렴한 외식은 얼마든지 있지만 일반적으로 품질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다. 일본은 채소 생긴 것부터가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나온다. 왜 이렇게 싼 나라가 된 건지 아쉽다. 우선 노인에 드는 의료비를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나라처럼 70세 이상은 공적 비용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 연명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약물을 최소한으로 한다든가 어쨌건 간에 정의감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야당과 일본 의사회가 대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민당보다 괜찮은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 실현 안 될 일이겠지. 근데 이 기사에 엄청 위화감을 느끼는 건 나만? 지금 내 회사에서도 예전에는 몇 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하게끔 다 시키고 있다. 오히려 인사 이동으로 사람이 줄어들어 이전보다 사람이 적은 직장이 돼버렸다. 그런데 월급은 매년 1,000원 정도 밖에 올라가지 않는다. 완전히 사기가 바닥을 치고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다. 현역 세대가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 같고 힘들다.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